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루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의 추락, 6개월 수익률 마이너스 44%, 하락의 진짜 이유, 반등은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탐욕 기업이다, 모럴 해저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카카오페이의 임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계열사 대체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의 하락 진짜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카카오와 네이버 이야기입니다. 네카 이야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다룬 것은 2019년 6월 그리고 2021년 9월 그리고 최근 실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이야기들 보실 분들은 2022년 1월 5일 날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이 절정일까? 핏 네카라고 해가지고 제목을 붙여놨었고요. 그리고 2021년 9월 8일 방송에서 네이버 카카오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 제가 남겼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경에도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 그 외 플랫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개별 기업에 대해서 자주 언급은 하지 않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별 기업의 이야기를 떠나서 시장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의 주가가 있습니다. 노란 선이 카카오 주가인데요. 지난 6월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 6개월 동안 약 44%나 빠졌습니다. 사실상 반토막 수준으로 빠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카카오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업들 주가가 흘러내리면 비난의 강도는 더 세지는 법이죠. 만약에 카카오페이 대표가 주식을 매도하고 나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주가가 올랐다면은, 계속해서 올라줬다면은 비난의 강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400억 이상의 수익을 내고, 그리고 주가는 하염없이 계속 흘러내리다 보니까 비난의 강도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 타이틀 몇 개 살펴보면요. 1월 11일 날 혁신 IT 대장주의 추락, 카카오 시총 32조 증발했다. 그리고 먹튀 논란이 있는 유영준 대표 중도 사퇴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그룹주 기사 회생할까 이런 뉴스 기사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먹튀 논란, 실적 하향까지 나오면서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1일 날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 카카오 실적이 실망적이다,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점점 카카오의 주가 아문이 들이우고 있는 듯 합니다. 사실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하고 안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절정을 이룬다. 그러면 또 역설적이게도 지금이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매수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본인이 잘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밑에다가 또 타이틀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건 언제 나온 뉴스 기사냐? 2021년 9월 9일과 2021년 9월 10일에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자, 제가 9월 8일에 네이버 카카오 조심하자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자, 이때 플랫폼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차례 급락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영상을 올렸고, 그리고 연이어서 빅테크 규제 칼날에 카카오 시총 이틀간 19조 증발했다 뉴스 기사 나오기 시작했고, 공정위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정조준하고 카카오 택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 흘러내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매수 기회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급락하는 거, 이런 것들은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 기회다 이런 견해가 증권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등을 했지만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횡보하다가 지금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때 물론 정치 사회적인 이슈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과연 그것이 네이버 카카오의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일까? 6개월 동안 주가가 반토막 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장성이 훼손된 게 아니죠. 자, 실제로 증권가에서 수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때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시기,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치적 이슈로 급락한 이후에 반등이 나왔죠. 자, 반등이 나온 이후에 이 기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또 추세적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어떤 리포트들이 나왔나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카카오와 관련된 리포트. 그래서 보면은 11월 초에 콘텐츠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 쉬어가도 괜찮다. 상회하는 매출 성장, 성장성이 남아있다. 더 높아진 성장성, 신사업 기대감, 카카오 엔터 IPO 기대감, 2022년 투자 유망 종목이다. 매출 예상을 상회하는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다. 2022년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지만 주가는 흘러내렸죠. 물론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단기적인 주가의 흐름과는 약간 무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주식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하락할 것이 아니라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고 서서히 반등을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카카오 성장성을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주가는 흘러내렸다는 거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네이버에 관련된 건데, 자, 네이버 9월부터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9월 달에도 보면은 규제 청정 지역이다. 제페토 가상세계에 선점했다. 자, 그러면서 사실 메타버스 이슈가 나왔을 때 네이버가 최대 수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자, 그리고 10월 달에도 보면은 콘텐츠 기대감, 투자 유리하다. 100조가 되자. 메타버스의 주인공이다. 글로벌 성장까지 더해졌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지만 주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보다 더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자, 카카오가 이렇게 오르간 동안 또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고 사실상 7월 이후로 횡보하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고 글로벌적으로는 성장성이 좀 더 크다는 관점을 내비친 바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이런 성장성과 또 무관하게 주가의 움직임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의 거대 플랫폼 기업 이 두 기업만 하락을 한 건가 따지고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소셜미디어 관련 기업들의 주가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규제 이후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락을 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규제 이슈가 나온 게 9월 초였습니다. 이 9월 초 규제 이슈가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급락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흘러내렸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고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락하는 원인이 규제 이슈 때문인가? 사실 미국의 SNS 기업과 주가를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규제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단지 오비 일학의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제가 여기 박스를 쳐놓고 음영을 살짝 넣어놔가지고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 선이 핀터레스트입니다. 미국 SNS 기업 핀터레스트. 그리고 여기 파란 선이 트위터. 그리고 여기 분홍색 선이 스냅이고 초록색과 노란색은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올해 2021년 초, 자,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자, 전체적으로 모든 SNS 기업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상장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자, 스냅도 올랐고 네이버도 올랐고 핀터레스트, 트위터 다 같이 이렇게 오르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르는 부분은 이렇게 파란 박스를 쳐놨습니다. 전체적으로 SNS 기업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8월부터 약간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고점 찍고 8월 달에 살짝 떨어졌고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오른 대신 자,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스냅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된 이후에 자, 여기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실적 발표가 된 이후에 급등을 하면서 올랐습니다. 자, 급등을 한 이후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그렇지만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자, 실적은 증가를 했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이렇게 급락을 했죠. 자, 8월 달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 비슷하게 대체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약간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주가 흐름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 이 5개 기업 중에서 스냅을 제외한 4개 기업이 8월 이후로 주가가 약세로 돌아섰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9월 달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터져 나왔죠.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그리고 핀터레스트와 트위터는 약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냅 같은 경우는 잠시 급등을 했다가 다시 되돌림이 있었고 트위터도 잠시 급등했다가 되돌림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자, 여기 보면은 스냅이 굉장히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죠. 10월 말에 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어닝 쇼크 나오면서 엄청나게 떨어졌고 트위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떨어졌고 자,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곧바로 하락하면서 엄청나게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SNS 기업들은 10월 말 이후에 대체적으로 어닝 쇼크든 어닝 서프라이즈든 10월 말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카카오도 어떻습니까? 잠시 10월 말에 반등했죠. 이렇게 잠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1월 이후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자, 그래서 좀 큰 관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은 5월부터 7월까지 엄청나게 상승했지만 7월 말부터 플랫폼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반짝 상승하는 것 이외에 추세적인 상승으로 접어들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다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21년 하반기 이후에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이버와 카카오 성장성이 없는 기업인가? 자, 과연 누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장성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 기업의 성장은 아마도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온라인 비대면 시대가 점점 활성화되고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면 더 크게 성장할 기업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가와 성장이 시기적으로 엇갈릴 때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투자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하락, 플랫폼 기업의 주가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인가? 자, 앞서 살펴봤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주가 하락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은가? 매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대체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반짝 상승 후에 다시 되돌림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가? 바로 글로벌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시기적으로 2021년 하반기 이후로 스마트 머니는 플랫폼 주식에서 빠져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 시기가 바로 9월이었고 그것이 하나의 명분이 되어서 많은 돈들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가 빠져나간 자리 누가 들어가고 있는가? 바로 덤머니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덤머니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스마트 머니가 빠져나간 자리, 덤머니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바로 스마트 머니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미 12월 초 중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에도 개인적인 견해,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이야기 간간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